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랩의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회로 시작합니다. 회로 시작하고 끝나면 기기 갈 거고, 기기 끝나고 전력, 설비, 자기, 제어 이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간표를 다 받으셨을 것 같고, 또 공지도 아마 다 됐을 거라 봐지는데, 웬만하면 그 시간표 맞춰서 과목을 끝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 OT 한 거를 못 들었는데, 참고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쯤 인강 하신 분들 대비해서, 자, 오늘 수업하면 오늘 수업한 거를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습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인강을 바로 보세요. 배속을 좀 늘려가지고요, 빨리 보세요. 그게 복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혼자 복습을 하다 보면은, 봐봐요. 오늘 4시간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4시간이 끝나고 첫 시간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차라리 빨리 가서 영상을 한번 더 돌려보는 게 좋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돌려봤을 때 영상이 4시간 걸리진 않겠죠? 아까 들어봤으니까 배속을 좀 어찐다? 늘려서. 그리고 주말에 한번 또 들어보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보셔도 돼. 아까 지하철 오시면서 책 보셨다 했죠? 앞으로는 지하철에서요, 그냥 영상 계속 들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돌려. 몰라도 좋아. 어떤 분들은 제 영상 한 3번만 돌리고 시험 보러 가서 합격한 사람들 되게 많대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시험장 갔더니 목소리가 들리더래. 아, 진짜로. 문제 푸는데 목소리가 들려. 그런 식으로 복습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자, 오늘 이제 회로를 시작하면서 오늘만 빼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회로 총 몇 단원입니까? 13단원이고, 이제 산업기사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하고 전달함수까지 해야 되니까, 총 산업기사는 15단원.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본 사람들은 자동제어가 11단원이 나와요. 그럼 총 24단원이 돼야 회로하고 제어공학이 끝나는 이런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 봐보세요. 자, 오늘 시작은 제목이 뭐죠? 근데 우리 전기를 막 시작할 때 뭐 배워요? 직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그러면 대부분 직류할 때 제일 쉽고, 이제 교류부터 죽어. 그때부터 내가 전기를 왜 했냐? 이런 이야기들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직류에서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말고요. 앞으로 직류 버리고 뭘로 간다? 교류로 가세요. 아셨죠? 저 직류 아마 오늘 4시간 안에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할 건데, 직류 4시간 넘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를 안 나오고. 2문제는 너무 많고, 하나.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버리시잖아요? 맞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가져갈 거는 가져가야 돼. 자. 그것도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은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흘릴 거는 빨리 흘리고 가져갈 포인트는 찝어주면 가져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봐보시면은, 자, 1번에 전기에 뭐라고 됐나요? 자, 본질화되어 있죠? 자, 일단 결론은 시험 나올 거 없어요. 아셨죠? 근데 여기 봐보니까 물질의 구성에서 제가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는 원자들의 뭘로 되어 있다? 집합체인데, 이 원자에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원자. 자, 원자는, 자, 중심에는 양전기를 뗀 입자인, 자, 양성자 한번 적어보실래요? 양성자. 자, 양전기, 원자는 중심에는 양전기를 띈, 자, 입자인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은 뭐 있다? 중성자. 구성된 원자핵과 그 주위 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자, 음전기를 띈, 자, 뭐가 있다? 전자의 소립자로 뭐 돼 있다?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네. 제가 만든 교재랑 뭐가 조금 달라 보이네요. 제 교재랑 여러분들. 자, 편하게 여기 보십시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수업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자, 모두 뭐예요? 자, 물질은 누가 모여서 물질을 구성해요? 자, 분자. 자, 분자는. 자, 원자는 뭐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워보긴 했어도, 이제 실제 전기 공부할 때는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요 원자에다가 일단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제가 원자를 좀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자, 이 원자는 구성이 뭘로 됩니까? 자, 원자의 정 가운데는 핵이 있어요, 핵이. 그러면 이 핵 안에는 뭐 있나요? 자, 양성자. 자, 또 뭐 있죠? 자, 중성자. 그다음 또 뭐 있나요? 자, 전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성자는 전기를, 양전기를 띠겠죠? 자, 얘는 뭐 띈다고 들어봤어요? 음전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 몇 개죠?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뭐라 부르죠? 원자핵과 그 주위에 궤도를 회전하고 있는 음전기를 띤, 자, 전자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립자, 입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자, 이 몇 개가? 그냥 입자라 그래, 입자. 자, 시험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래도 알고 계세요. 전기 공부하려면. 자, 앞으로 입자 뭐뭐다? 중성자, 양성자, 전자. 자,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서 전기 띠는 거 뭐죠? 이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죠? 자,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전기를, 자, 띠는 뭐다? 자, 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전기를 띠는 입자를 우리가 앞으로 전하라고 불러요. 자, 뭐라 부른다? 그럼 전기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전하하면은 다 Q 들어봤단 말이야. 근데 전하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제가 뭔지를. 그래서 시험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전기를 공부할 때, 자, 앞으로 전기를 띠는 입자를 뭐라 부른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라. 시험하고 상관없이. 자, 전기를 띠는 입자. 자, 근데, 자, 여기 교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저 교재 보니까 1번에가 원자핵 보인가요? 자, 여기 봐봐요. 원자핵 안에는 아까 제가 양성자와 뭐 있다 했죠? 근데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겠죠? 그럼 얘는 전기를 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정도는 다른 자기약에서 해야 되니까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얼마라고 됐나요? 자, 플러스 1.602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 이 양성자 가지고 있는 전기량 얼마라고요? 항상 쓸 때는요, 앞에 꼭 극성을 써줘야 돼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뒤에서 나옵니다만 단위는 C를 쓰죠. 쿨롱이라 그래, 쿨롱. 그러면 얘는 뭐라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들? 양성자 전하였죠? 그럼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이죠? 그럼 얘를 부르면 뭐라 불러야 돼요? 얘가 전하량. 자, 이렇게 부른 거야. 자, 좀 더 정확하게 쓰면 뭐라 써야 돼요? 양전하량.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약을 가잖아요. 얘를 뭐로 쓰냐? 플러스 Q라고 쓰는 거야. 플러스 Q. 우리 보통 다른 책에 보면요. 제가 아까 전하 뭐라 했죠? 전기를 띠는 입자가 지금 전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전하를 그냥 플러스 Q나 마이너스 Q로 쓰고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를 Q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가지는 전하량을 뭘로 쓴다? Q라고 쓰는 거예요, Q.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플러스 Q는 양전하량 이렇게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 안 띄죠? 그럼 얘는 전기적인 양이 없겠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얘는, 자, 중성자 한 개의 전기량 얼마다? 0. 이거는 버리고, 자, 전자를 한번 보세요.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띤 입자라는 표현이 되면서, 자, 얘도 밑줄 끄세요. 자, 마이너스 얼마나 됐나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자, 그러면 이 전자는, 자,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쿨롱이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요 양전하량, 플러스 Q죠? 그럼 얘는 뭐죠? 전하량. 그럼 얘는 쓸 때 뭐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쓰고 단위는 쿨롱 쓰는데, 결론은 양이 서로 어쩝니까? 같아. 그 대신 뭔만 달라?
부호만 다르니까 이런 거는 기본으로 외우고 계시란 말이야. 알아먹었죠? 요즘은 저런 전기량을 물어보는 문제 거의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또 나왔고, 그럼 요즘은 문제가 CBT잖아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이제. 그래서 요즘은 막 최근 10년에서 막 우리가 공부했죠? 올해 CBT 보신 분들 봐봐요. 막 20년 전건, 막 30년 전건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3번은 여기 봐보세요. 뭐라도 했나요? 전화 나왔죠? 제가 아까 전화는 간단하게 뭐라 했나요? 전기를 때는 입자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봐보세요. 입자라고 돼 있죠? 옆에 뭐 써졌나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면서 아까 3개였어. 뭐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입자. 그럼 그 3개 중에서 전기를 떼는 게 전하죠. 그럼 전하는 몇 개다? 2개야. 참고로 요 양성자를 앞으로 뭐라 부른다? 양전하. 자, 전자는 음전하. 일단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시작했잖아요. 다음에 자기학 갔을 때 또 물어볼 거야. 그때 모르면 손바닥 맞을 거예요. 아니, 가르쳐줬잖아. 아셨죠? 그거 앞으로 모든 전기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외우고 계세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양성자, 자, 이렇게 보시고. 자, 4번도 봐보세요.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자, 전하량하고 같은 말이 뭐다? 전기량. 자, 여기 체크하세요. 시험에서 전하량을 구해봐. 그러면 Q를 구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기량 구해봐. 그래서 또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전기량, 전하량 다 어째요? 같은 말이야. 아셨나요? 결론은 Q 구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전하량의 정의가 뭡니까? 봐보세요. 전기를 떼는 입자. 아까 누구? 전하인 양성자나 누가? 전자가 가지는 무슨 양? 자, 전기량을, 자, 무슨 양이라고 한다? 전하량. 그래서 같은 말이죠? 전기량, 전하량이야. 그럼 지금 요 밑에 보니까 얘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양성자는 플러스 가진다고 했죠? 자, 전자는 마이너스죠? 근데 양은 서로 어째요? 같죠?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은 굴렁이고. 자, 앞으로 전하량은, 자, 기호를 뭘로 쓴다? Q.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요 전하량 있죠? 자, 뭘로 쓴다? 플러스 Q. 자, 얘는 마이너스 Q. 기호가 뭐다? Q. 자, 단위는 뭐 씁니까?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별표 치세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시험 문제네. 자, 앞으로 전기량, 전하량의, 자, 단위는 뭘 쓰겠다? 자, 쿨롱을 쓰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제 제가 다른 과목을 대비해서 여기 막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막 질량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뭔만 알아라? 전기량만 2개 기억을 하고 계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럼 이따 예제 들어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시험에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자유전자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모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아까 원자 중심에 아까 뭐 있었죠? 자, 핵이 있었죠? 그 안에 뭐 있죠? 자, 양성자. 또 뭐 있어요? 중성자. 자, 바깥쪽에 뭐 있어요? 궤도가 있죠, 궤도가. 자, 근데 바깥 궤도에는, 자,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뭐가 있다? 자, 전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노란색이 양성자. 자, 요 흰색 뭐죠? 자, 중성자. 자, 얘는 뭐죠? 전자. 자, 2개만 봐볼게요. 여기 보니까 플러스 양성자 보이죠? 얘 누구죠? 전자죠? 얘도 뭐죠?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우리가 자석으로 따지면 하나는 N극이면 하나는 S극인데 우리 같은 극끼리 뭐 하죠?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겨.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 극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개 사이에 자 무슨 역이 작용해? 흡입력이. 자, 얘도 뭐예요? 흡입력이다.
그러면은 1번 흡입력하고 2번 흡입력하고 자, 누가 흡입력이 약할까요? 당연히 2번이 흡입력이 약할 거야. 왜? 거리가 어쩐다? 뭐니까. 자석도 가까우면 잘 붙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2번. 흡입력이 이렇게 멀어서 약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서? 외부에서 자, 약간의 뭐를 가하면? 자, 에너지를 가하죠. 그럼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지면은 흡입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궤도를 뭐 한다? 자, 이탈을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얘를 뭐라 부르죠? 자, 자유전자.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이 전자는 아까 제가 누구라 했죠? 얘가 음전하죠? 아까 전자가 전하라고 했잖아. 전기를 띠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약간의 에너지를 가하면 흡입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 얘가 궤도를 이탈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자유전자의 이동이 자, 누구라고 배웠어요? 전류의 흐름이야. 전류의 흐름. 자, 앞으로 전류의 흐름은 어디서 비롯된다? 자유전자의 이동에서 비롯돼.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 봐보세요. 자, 자유전자 이동했나요? 아, 내가 방금 에너지 가해서 얘가 방금 이동했다고 했잖아. 이동했나요? 했더니 어쩌란 이야기야. 이동했죠? 그럼 요 이동한 게 전류의 뭐다? 그럼 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앞으로 요 에너지가 뭐다? 전압의 개념이에요. 뒤에서 나올 거야. 자, 뭐의 개념이다? 그럼 전압의 정의는 뭐라 쓰실래요? 뒤에 나온다고 편하게 들으시라고. 아셨죠? 이거 복습 어디서 하시라고? 영상으로 하시라고.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자, 그럼 전압의 정의 뭐라고 써야 되는가요? 자유전자의 통로 크기? 손바닥 대?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다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의 뭐다?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누구를? 자, 여기서는 전자죠. 자, 전하를 뭐 시킬 때? 자, 이동시킬 때. 자, 필요한 뭐다? 에너지. 요게 전압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전압이 뭐야 물어보면 다 그냥 V. 전류는 뭔데? I. 그리고 끝이야. 정의가 뭔지를 몰라. 그럼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안 받을 테니까 대답도 하고 그러세요. 자, 앞으로 이제 보세요. 전자의 이동이 전류의 흐름. 전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에너지 있죠? 얘가 누구다? 전압. 요런 개념으로 가져가셔라. 지금 그런 얘기.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우리는 지금 원자를 배우는 거예요? 전기를 배우는 거예요? 전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전기를. 자, 여기 봐보세요. 이 그림을 좀 써먹어야 되겠어. 제가 전에 만원의 행복할 때도 이 그림을 써먹었는데, 자, 요거 전선입니다. 자, 뭐다? 전선. 그럼 전선 안에 뭐 들어있죠? 자,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이야. 자, 그럼 구리나 알루미늄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전선 안에 현재 물질이 들어있어. 그럼 그 물질은 누가? 분자가 모여서 구리를 이루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 입자가 모여서 뭐다? 원자. 그러면 지금 이 구리 안에 누가 있어요?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원자가. 그러면 이 원자 안에 아까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전선에 누가 흘러줘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누가 가해줘야 돼요? 에너지가 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전선에 누가 만들어지면, 전압이 만들어져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뭐 한다? 이탈해서 요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선을 딱 보죠. 아, 이거 전선이네 보지 말고 그 전선 안에 요것들 원자가 있네, 요것들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네, 아, 야가 움직이고 있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시란 말이야. 그래야 전기가 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 안 보이니까 그래. 그쵸? 자, 내가 자동차 전공했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돌리면 바퀴가 저렇게 돌겠지. 이거 돌리면 저렇게 돌겠지. 뭐 뜯어보면 뭐 들었겠지. 전기는 그러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 어찌해야 된다? 많이 해야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자, 아셨죠? 한 가지만 하고 갑시다. 자, 전압의 정의 뭐다?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럼 자, 그럼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자, V가 전압이지 대충 알죠? 자, Q분의 W라고 써요. 이거 누구죠? 자, 외울 때 전하를 이동시킬 때. 자, W가 에너지죠. 자, 필요한 뭐야? 자, 이렇게라도 외우면 식이 외워진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식이 어떻게 돼요? W는 QV. 많이 봤죠? 하나만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거 딱 떠올리면 식도 만들어지고, 파생되는 내용들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막 써놨는데,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교재 또 넘어가 보세요. 교재 보면 그 전원의 종류라고 나온가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원의 종류는 뭐죠? 우리가 영어로 전원을 소스라 그래, 소스. 자, 뭐라 한다? 그래서 우리 직류 아니면 뭐다? 교류인데, 우리 대부분은 뭐 쓰고 있어요? 교류를 씁니다. 직류는 그렇게 드물죠. 그래서 시험에도 직류는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자, 칠판 잘 안 보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오른손잡이라 이렇게 쓰니까 내 등만 보여, 등만.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 그래서 내가 아까 요 자리가 별로 안 좋다. 아까 어떤 학생 금방 좀 옮겼어. 탁월한 선택. 자, 참고하세요. 이 시간 끝나고 옮겨. 자. 자, 전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자, 직류와 뭐 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 교류 발생 원리는 제가 기기 때 하든지 2장에서 할 건데, 직류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크기가 어쩌죠? 일정한데,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건전지가 있어. 우리 건전지 몇 볼트죠? 보통 1.5볼트. 그러면은 요 크기가 몇 볼트라면? 1.5라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크기였죠. 1.5로 일정한 게 직류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써졌네. 이런 거 집에 가서 외우지 마세요. 자, 시간이 변하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어쩐다. 일정한 방향을 갖는 전압 전류를 우리가 직류. 자, 여기 체크하세요. 자, 앞으로 직류는 뭘로 변해라? 대문자로 변할 거야. 우리 보통 전압이면 뭐죠? V죠. 전류면 I죠.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대문자로 한다고. 이것도 약속이란 말이야. 자, 근데 교류는 어쩌죠? 교류는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교류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죠. 자, 시간이 어찐다. 자, 시간이 변하면 이거 봐보세요. 크기가 어쩌죠? 자, 여기 증가야 감소야? 여기는 어떤 학생들은 증가 쭉 감소했다가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라 그래요. 자, 뭐가 반대를 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가는 전류다. 그럼 얘는 그냥 방향만 바뀌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에서 증가, 감소. 나오는 방향에서 증가, 감소. 이렇게 가야지. 증가했다, 쭉 감소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변하긴 변하죠. 그럼 이런 변하는 것들 다 뭐라 불러? 교류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자, 밑줄 그으세요. 소문자로 변한 소문자. 아무튼 교류전압이나 전류는 자, 뭘로 변한다? 소문자로 변한다. 첫날이라 그런지 되게 그냥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느낌. 근데 솔직히 봐봐요. 우리 지금 수업한 지 1시간 안 됐거든. 직류는 대문자로 변하고 교류는 소문자로 변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 넘을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기본기에 어찌해야 된다? 충실하시란 말이에요. 저런 거 하나하나도. 오늘 아까 전화 배웠죠? 자, 전기를 띠는 입자. 외우시란 말이야.
어디 가서 Q 해버리지 말고. 전압은 뭐다? 전자 또는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그게 앞으로 전기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교류는 반드시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주기성인데 요거는 제가 2장 가서 할게요. 일단 주기성에다 밑줄 꺼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용어 정의에서 1번에 전류 나와 있죠? 근데 저 전류는 제가 아까 이쪽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려버린 거야.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 흐름이라고 돼 있죠? 자, 밑줄 꺼봐요. 전류 흐름. 자, 전류 흐름은 에너지를 얻은 최외곽 전자의 누구? 자유전자의 이동에 기인한다. 거기 밑줄 꺼봐요. 결론은 뭔 말이에요?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럼 전자가 이동하려면 여기 아까 뭐 써졌나요? 에너지를 얻었다겠잖아.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전자가 그 에너지 통해서 진다 움직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에너지는 뭘까요? 전압인데,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게끔 에너지가 가해졌어.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전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에너지는 누굴까? 그래, 빛에너지일 수도 있어. 또는 운동에너지 또는 열에너지.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 막 문질러서 머리 대봤어요? 머리 서요 안 서요? 서죠? 이거 했을 때 뭐가 발생했을까요? 열에너지가 발생해서 그 열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아무튼 한쪽으로 이동한 거야. 이해됐어요? 아무튼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예요.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뭐 위치에너지, 빛에너지 많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전압 이렇게 부르는 거다. 자, 근데 희한한 거를 봐봐요.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자, 전류 뭐라고 했나요? 방향 체크해보세요. 전류 방향. 제가 아까 전류가 흐른단 말은 누가 이동하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전기는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나요? 자, 전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지만 관례적으로 전자의 뭐 이동 방향과 뭐다? 반대인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기준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그림 보여요? 여기 보니까 전자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전류 방향을 요쪽이다라고 정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관례상 얘하고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 흐른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를 칠 것이 여러 개 나오네. 자, 자, 1번에 전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별표 치세요. 1번에 뭐라고 했나요? 전류 정의.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다. 자,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여기에 누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하죠? 근데 이 전자는 누구죠? 전하잖아. 그러니까 전하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냐가 전류의 정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정의 쓸 때, 저기 봐봐요. 자, T분에 뭐라 되어 있나요? 자, 물론 여기도 써져 있고, 여기도 써져 있는데, 자, 요놈부터 봅시다. 자, 직류에다 적어봐, 직류. 자, 전류도 직류전류가 있고 교류전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직류는 뭘로 변해라? 대문자. 교류는 소문자. 그럼 우리는 직류부터 한번 변해보는데, 자, 정의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죠. 자, 그래서 식을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T가 뭐예요? 자, 외울 때 단위 시간당. 자, Q는 이동한 전하량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T분의 Q 맨날 T분의 Q 하지 말고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이런 식으로 식도 외우가면 더 정확하게 외우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요 단위 시간 있나요? 반드시 초야 초. 자,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단위 시간은 반드시 뭘 말한다? 초를 말합니다. 1초 기준이야. 1초.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전하량이 얼마나 이동했냐가 전류정이다.
그러면은 시험 볼 때 초로 물어본 게 아니라 막 시간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초를 다시 뭘로? 시간으로 막 환산도 해야 돼. 그럼 환산하려면 기본 단위가 뭐다? 초라는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환산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자,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동한 전하량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럼 Q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구하면 되니까 I에다 뭐만 D, 이런 식으로. 그럼 둘 다 외울래요? 하나만 외울래요? 아, 위에 거 하나만 외웠다가 물어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식을 두 개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근데 봐보세요. 자, 단위 한번 맞춰봅시다. 지금 전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위 뭐예요? 암페어죠. 원래 암페어잖아. 근데 여기를 보면은 요 전하량, 아까 뭐죠? 쿨롱. 자, 시간 단위.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줄도 알아놔야 돼. 앞으로 암페어와 같은 단위 뭐다? 쿨롱 퍼 세크. 아셨죠? 아, 근데 오늘 나가잖아요. 암페어만 떠올라. 쿨롱 퍼 세크는 절대 안 떠올라. 그래서 모든 단위는 식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전류 단위 뭐뭐다? 쿨롱 퍼 세크 암페어. 얘만 있겠어요? 또 있겠어요? 다른 거 한번 가보세요.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로에서 얘만 보자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저기 봐봐요. 오늘 집에서 반드시 복습합니다. 자, 여기 교류전류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직류전류나 교류전류나 정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뭐다? 전하량이야.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냐? 직류는 뭘로 쓰고? 대문자. 교류는? 근데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직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기가 어째? 일정. 교류는 시간이 변하면 크기와 방향이 변해버리잖아. 자, 방금 제가 뭐라 했죠?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 앞으로 뭔가 변한다. 그러면 미분, 이렇게 딱 정리하죠. 자, 뭐라고요? 자, 앞으로 책을 봤는데 뭔가 변화율을 구해라, 변한다, 이런 말이 붙죠? 다 뭐를 붙인다? 미분 떠올리고. 야, 뭔가 더 해봐. 그러면 적분 떠올리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야, 첫날부터 막 미분, 적분 안 해도 돼. 아셨죠?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뭐 미분 막 미리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때 하면 돼. 자, 여기 주목하세요. 자, 여기 주목해봐. 우리 아까 직류, 전류 어떻게 썼어요? 아니, 대문자. 자, T분의 뭐다? 그럼 얘도 대문자로 쓰든가. 거기다 대문자래. 그래갖고 실제 식을 소문자 써놨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류는 소문자죠. 자, I는 T분의 뭘로?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변에 그 뭐 붙인다? 미분계수를 붙여줘. 미분계수. 자, D를 붙여. D. 아셨죠? 그럼 D만 붙여준 거지. 내용 똑같잖아. 자, 교류는 DT분의 뭐다? DQ.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시험 나올 것이 하나 있어. 자, 이 Q가 뭡니까? Q. 여러분들, 요 Q만 보면은요, 총전하량이야. 총전하량. 자, 이동한 뭐다? 총전하량인데, 요 D자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럼 요 봐봐. D자 빼면 뭐죠? T죠? 근데 우리는 교류는 아까 뭐 한다? 변하니까 미분계에서 D를 붙였죠. 자, 총전하량 Q만 한번 구해보게. Q. Q 구하기 전에요. 자, 요거부터 구해봐요. DQ. 두 개 어쩌야 돼요? 곱하면 얘죠. 자, 그럼 식 어떻게 쓰죠? IDT.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Q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D가 없어져야 되죠? 자, 미분 반대는 적분. 적분 반대는. 그럼 미분계에서 없애려면 적분을 양변을 해버리면 되니까 양변을 뭐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만 남죠? 인테그랄 붙으면 D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총전하량 뭐만 남아요? Q는. 자, 불러보세요. 인테그랄 IDT.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암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별표 치죠. 별표.
얘 단위 뭐죠? 자, 여기 직류에서 Q가 뭐예요? 두 개 곱한 거죠? 자, I, T죠? 암페어 뭡니까? 세크잖아. 그럼 얘도 T만 붙였지 단위 뭐겠어요? 세크야. 아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를 암페어 뭘로? 뭐 아우로 물어보면 문제도 있어. 그러면 세크를 뭘로? 나중에 환산만 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된다. 지금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 전하가요, 1초 동안만 이동하겠어? 1분 동안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야, 1분 동안 이동한 거 구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 적분 구간을, 자, 예를 들어서 30초다. 그러면 0초에서 몇 초? 30초. T1초에서 뭐? T2초 구간을 정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니까 식만 외워, 식만. 자, 이해됐나요? 식을 외우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어디서 출발하면 된다? 요 식에서 출발해서 만드시면 돼. 근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답이 나와. 자, Q는 인테그랄, I, dt. 자, 뭐라고요? Q는 인테그랄, I, dt. 오늘 집에 가시면서, 지하철 타면서, 자, Q는 인테그랄, I, dt 계속 읊으시란 말이야. 아셨죠? 속으로 해보세요. 옆에서 미쳤다 그러니까. 자, Q는 뭐다? 인테그랄, I, dt. 자, 직류, 교류 별로 어렵지 않죠? 대문자 쓰냐, 소문자 쓰냐. 그러면 교류는 변하니까 T자 붙이냐, 안 붙이냐. 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전압도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식을 쓰실 수 있어. 자, 뭐 이 예제는 금방 하실 수 있겠네. 어떤 도선에 3A 전류 걸렸으니까, 얘 봐봐요. 전류죠? 기호 뭐 써야 되죠? I죠? 자, 전류가 몇 분 동안? 그러면 T네. 그러면 이때 전하량은 몇 쿨롱이냐? Q. 그럼 이 식 어디서 출발한다? I는. 자, 단위 시간 내 이동한 전하량. Q죠? 자, Q 구하란 이야기죠? 자, I보다 T. 자, 전류 아까 몇 암페어다? 3암페어. 근데 얘 봐봐요. 얘가 원래 세크죠? 초잖아. 뭘로 돼 있어요? 그럼 그만. 자, 90분에다가 몇 초? 자,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예제 문제들이니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교재가 4페이지 같습니다. 4페이지. 맞나요? 저 보니까 전위하고 뭐라 됐나요? 제목 봐봐요. 전위, 전압이죠? 근데 전압 옆에 뭐 써졌나요? V라고 쓰면서 전위 차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암기. 앞으로 전압과 같은 말이 뭐다? 전위 차라는 거야. 자, 전압 구해라. 그러면 뭐다? 전위 차 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봐보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전위죠. 얘는 뭐죠?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말고 읽어볼게요. 자, 전이 뭐라고 됐나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전위의 기준인 영전위에 대한, 자, 여기 잠깐만요. 한 점. 잠깐만. 앞으로 전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한 점. 자, 한 점의 전압. 물에 비교할 때 뭐에 해당한다? 수위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는 뭐라고 됐나요? 전위차가 같은 말이 전압인데 여기보다 2점 체크, 2점. 그러니까 앞으로 전위란 말이 나오면 한 점만. 전위차는 2점. 항상 그렇게 포인트를 먼저 잡고 자, 2점 사이의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하면 물에 비교할 경우 자, 수위차에 해당한다. 전류는 여기 별표 치세요. 여기 형광빛을 해보세요. 앞으로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뭘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왼쪽 그림 보여요? 자, 물을 담아놓은 뭐라 그래요?
수조라 그래, 수조. 자, 요 왼쪽 것만 봐봐요. 이거 수조 하나죠? 그냥 얘도 하나라고 보고, 두 개를 서로 어쨌다? 연결했다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물의 위치가 여기죠? 자, 여기가, 자, 10m라고 하죠, 여기 봐요. 자, 여기, 요 지점의 수위 얼마예요? 10m죠. 그럼 요 지점의 수위,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요게 5m예요. 그럼 요 지점의 수위는 5m죠. 그럼 봐봐,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수, 위면, 자, 요 점의 수위, 요 점의 수위니까 각각 몇 점 거? 한 점 거만 얘기했죠. 한 점 거. 자, 몇 점 거? 한 점 거. 자, 봐봐요. 자, 이 점의 수위 몇 메타? 10m. 요 점의 수위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수위에 차가 생겼죠? 그럼 수위 차는 몇 메타? 5m. 이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수위 차가 생겨야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어디서 어디로?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야.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까 전선에 봐보세요. 자, 요게 전선이에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A점, 여기가 무슨 점? B점. 자, 여기에 누가 흐른다? 전류. 자, 누가 이동한다? 자, 전하가 이동해.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 어떤, 자, 정기적인, 이렇게 합시다. 요 지점에 전위라고 해볼게. 자, 요 지점에 뭐다? 전위도 우리 V라고 쓰긴 써요. 근데 제가 아까 전압의 정이 뭐라 했죠? 전하를 뭐 시킬 때?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럼 에너지 차가 있어야 뭔가를 이동시킬 수 있죠. 에너지 차가 없으면 이동 못 시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점의 전이 그냥 10V라 해볼게요. 요 지점의 전이는 5V죠. 자, 요 지점 한 점의 전이 몇 볼트? 요 한 점의 전이. 그럼 요 두 지점의 전이 차는 5V죠. 그럼 이 전이 차는 뭐라 불러? 전압,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이 동그란 전선을 봐봐요. 구불려서 이렇게 수조처럼 만들었다 생각해봐봐. 자, 여기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전하가 있어. 자, 요 지점도 누가 있어요? 전하가 있어요. 근데 요 지점의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자, 10V야. 요 지점의 정기적 위치 에너지, 자, 몇 볼트다? 5V. 그럼 자, A 지점의 전위는 10, B 지점의 전위는 5. 그럼 A와 B 사이에 무슨 차?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위차는 뭐다? 전압,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아까 수위차가 있어야 누가 흐르듯이, 뭘 흐르듯이 요 두 지점 사이에 무슨 차가 있어야 돼? 전위차가 있어야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반드시 물도 수위가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데로 흐르죠. 자, 전류도 전위가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데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보통 전위 기준은 대지가 기준이야. 이런 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다음에 자기학 가서 배울 거야. 자, 대지 전이 얼마다? 그럼 여기가 대지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여기가 영전이란 이야기야. 그럼 전하가 여기 있을 때는 요 크기가 얼마 차이 난다? 위치적으로 10V 차이 난단 말이고, 그럼 여기 0V죠. 자, 이 전위는 대지하고 위치적으로 5V 뭐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를 잡는 거예요? 대지를 잡는데 지금 그거 몰라도 돼. 그런 것도 나중에. 근데 이게 과목마다 달라요. 어떤 과목은 대지가 기준 0전이고, 자기학 가면 저쪽 무한 원점이 0전이고도 막 이래. 그런 것도 이제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데, 식을 봐야 되죠. 자, 전압의 정의. 여기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들, 전압의 정의는 아까 여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두 지점 간에, 뭐 두 지점 몰라도 돼요.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전하를 뭐 시킬 때? 자, 필요한 뭐다? 에너지. 자, 아까 제가 직류는 뭘로 쓴다? 대문자. 한번 써봅시다. V는 Q분의 W.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Q, 아까 뭐다? 전하를, W가 에너지죠? W보다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란 말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요거 단위 뭡니까? 에너지니까 줄이죠. 퍼. 쿨롱이죠. 그럼 얘는 같은 단위 뭐겠어요? 볼트겠지. 우리 아까 전류 단위 뭐였죠? 그러니까 암페인데. 에? 쿨롱 퍼. 세크. 자, 아무튼 2개씩 알아놔. 2개씩. 자, 그럼 나중에 여기서 W 구하라가면은 W 구하죠? 자, QV 이런 식도 나중에 자기학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 막 별도로 우리 회로에서 안 물어봐요.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보이죠? 오케이? 교류 쓸 수 있겠어요? 얘가 직류죠? 교류는 뭘로 써라? 변화율로. 소문자. Q분의 뭐다? 자, Q분의. 자, W. 뭐 붙여라? 자, T자 붙여라. 그러면서 총 에너지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에너지 구하란 말은 누구 구하란 이야기예요? 요거 구하란 이야기죠? 그럼 구하기 전에 뭐? DW는 2개 곱한가요? 자, V에다 뭐다? 자, 우리 누구만 구한다? 양면 뭐 해라? 자, 요렇게 가자. 자, 그러면 W 구할 수 있죠? 자, 불러보세요. 인테그랄 V, DQ.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결론. 시험에 없어요. 알겠죠? 이 연습을 시키는 거야, 일부러. 자기학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연습들을. 제가 이제 요거는 하지 말고, 아까 전류 어떻게 하라 했죠? 전류? 인테그랄 I, DT. 을 푸세요. 얘는 반드시 하고, 얘는 하지 말아라. 연습만 합니다. 전류 뭐라고 방금? 인테그랄 I, DT. 이것도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이 식이. I는 자, DT분의 DQ. 요 놈에서 2개 곱하고 인테그랄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 과정만 하지 막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아셨죠? 자, 제가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시험에 없습니다. 자, 저항은 10분 쉬었다가 하시죠.